일시적 이주택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막 이제 마음을 졸여요. 이제 이러다가 나 원래 있었던 기존 집에서 2년 이상 살았는데 양도세 혜택도 못 받고 네. 막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금매로 던진 거예요.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됩니까? 정부만 믿고 그 정책을 따랐는데 그분은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현상.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최근에 금매물로 파신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약간 좀 화가 난다고 카페에 화가 올라온 나죠. 분이 화가 나죠. 아예 정부를 규제를 우습게 보고 괜찮아 풀어줄 거야 해가지고 버티는 1년 이주택인데 분들. 버텼다가 이번에 맞아요. 봐봐 3년 딱 뒤로 후퇴시켜주니까 가격 인하 안 하고요. 네. 나는 그냥 내 호가대로 부를래. 버틴 분들만 결국 혜택을 본 거 아닌가. 네, 이러다가 시장 좀만 올라가면 그분은 또 혜택을 엄청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또 가격 호가 올라가게 되면 또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작에 좀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의 스케줄러에 1월 17일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일. 지금 계약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하시는 분은 없겠죠. 어제자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럼요. 다 계약이 됐을 것 같은데. 뭐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할 수도 있는데 둔촌주공 네. 계약률 어떻습니까? 계약률을 공식 발표는 안 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왜요? 뭐 하기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예. 그래서 발표는 안 하는데 예.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제 70% 이상은 무난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럼 제가 왜 발표를 안 해요? 뭐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굳이 어차피 둔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예. 설사 이게 계약률이 낮더라도 무순이라든지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국토부하고 둔촌주공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굳이 얘기 안 해도 둔촌주공은 다 해결될 문제고 예. 혹시라도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현장에 다녀와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현장 네. 부동산 사장님 1월 13 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계약할까 말까 예. 맞아요. 그걸 고민했는데 13 예. 대책이 나오면서 거주 요건 없어지고요. 실거주 전매제한 요건 없어지고. 풀리고 중도금 대출 84 예. 가능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전매 제한은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그래서 풀린 건 아니고. 예. 하자. 전체적으로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일단 계약은 하자라고 돌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1층, 2층 저층 분들은 그냥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서 네. 현장에서는 8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는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사실 저는 성공 아닐까. 지금 분위기에서 이 네.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네. 국토부 입장이나 조합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미계약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경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좀 많이 좀 공부도 하고 뉴스에서 나와서 계약률이 한 70에서 75%만 넘어도 네. 뭐 부동산 PF라든가 향후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표현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계약률이 80% 나왔으면 공개를 하지. 그럼 오늘 그러니까요.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향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기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시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예. 발표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설마 50% 60%는 아니겠죠? 계약률이요. 네. 근데 이상하네요. 네. 높음 70% 이상 나왔으면 해야 되는 게 더 그러니까 유리한 저도 거 오늘 아닌가?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예, 저도요. 도대체 몇 프로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예. 이걸 발표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지? 설마 이게 굉장히 낮게 나왔나? 이거 괜히 안 해도 되는 의심까지도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둔촌주고 이게 안 해도 되는 건가 봐요. 이게 약간 그렇죠. 공공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네.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네. 해결될 물량이기 때문에 네. 뭐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오늘 계약일 발표 날인데요. 정당 계약 마감일이기도 하고 네. 발표를 안 한다. 현재까지는 안 네네, 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고 시황 갈게요. 떴다방이 있더라. 뭐 20평형대 전용 54제곱미터에는 네. 벌써 프리미엄이 뭐 3천이 붙었더라. 뭐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도 현장 가보니까 뭐 떴다방 없더라고요. 그냥 한두 분 계시긴 하는데 네. 막 이게 부동산 이야기하고 손님들 자꾸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우스를 차린 떴다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계약률이 100%가 안 되는데 그렇죠. 누가 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을- 분위기에 하우스 차리고 떴다방 하면 네.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체크를 했는데 서성대는 부동산들은 계시는데 뭐 그걸 단적으로 떴다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네. 큰 불은 껐다. 큰 불은 껐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2월이 뭐 역대급 하락이었다. 통계로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간 동향으로 보면 네. 어때요? 꽤 지금 낙폭이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낙폭 많이 줄었죠. 네. 낙폭 많이 줄었는데요. 예. 이게 2주 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2주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이 이제 1월 10일 기준이니까 2주 전은 12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 예. 전국 매매 가격 동향은 0.76이었거든요. 0.76에서 마이너스 0.65, 0.52까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예.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0.92에서 0.82, 0.76까지 예. 굉장히 좋아졌고 예. 서울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0.74에서 마이너스 0.67, 마이너스 0.45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수도권 지역들도 0.93에서 0.81, 0.64로 빠르게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뭐 여전히 하락은 하락입니다. 네. 이게 뭐 상승이 됐다는 건 아닌데 하락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은 이제 주간 상승률 마이너스 1%는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차트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낙폭을 줄였고요. 그렇죠. 수도권도 마이너스 0.6%. 이 찍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네요.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 현장 분위기를 체크해봐도 제가 요즘 여러 군데 많이 체크를 해봤는데 동탄도 가보고요. 예. 체크를 해보니까 급매물은 소진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닥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예. 뭐 30%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매물들은 다 소화가 됐고요. 이제 호가가 그 위에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는 안 된다고 안 합니다. 되죠. 예. 매수자들은 우리 그 가격 아니면 안 사. 예. 그리고 집주인들은 무슨 소리야 급매물 팔렸는데 예. 우리도 기다릴 거야. 지금 예. 팽팽한 줄다리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시선은 금리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지금 기사는 막 영끌족들 이자 폭탄 맞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데 딱 어제 오늘부터 대출 금리가 또 이게 떨어지고 시중 그렇다고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참 묘한 국면입니다. 갑자기.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예.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예.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시중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예금금리는 또 소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진작에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거 은행에서 너무 배가 불렀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저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놨다는 얘기죠. 기준금리 대비해서 너무 많이 네. 올렸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이제 3.5%가 됐는데 네. 시중 대출금리가 뭐 7% 8% 갔다는 건 사실 이제 너무 팔자는 없어요. 팔자는 네.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신용 등급이 좋고요. 좋은 걸 잘 찾으면 4% 후반대도 뭐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예.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가 예. 4.75에서 5.05%인데 일반 금리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 금리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이것도 낮춰줘야죠. 이 특례 보금자리 잠깐 해볼까요? 네네. 특례 보금자리론 저희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이 상품 좀 보고 꼭 금리 비교 한번 해볼게요. 특례 보금자리가 이제 기존의 적격 대출하고요. 일반 보금자리는 좀 합쳐둔 건데 네. 주택 가격 6억까지 9억이죠. 네, 네. 9억이고 네. 대출 한도가 5억까지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많이 개선이 됐죠. 기존은 예. 3억 6천만 원까지였는데요. 예. 대출 한도가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가능하고요. 예. 대출- 일시적 2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도 됩니다. 네. 대출 금리가 이제 이게 관건인데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막 7%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4.75에서 5.05고요. 네. 소득이 1억 원 이하 우대형은 4.65에서 4.95%, 저소득층 같이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분들은 0.9%까지 최대 인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금리 메리트가 상당히 좀 없어졌다. 기다리는 분들이 이건 뭐지? 이 금리를 내가 기다렸단 말인가?
지금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자 좋아지는 건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기존에 7천만 원까지 연소득 7천만 원 기준이 있었는데 연봉 없어졌고요. 10억도 되는 거죠. 네, 10억도 됩니다. 연봉 10억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연봉 10억이면 참 대출 안 네. 받아도 되지 않을까. 네. DSR 적용되지 않고요. 요게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핵심이죠.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는 맞는데 금리가 생각보다는 낮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높지는 않아요. 괜찮은 수준인데 사람들은 더 낮은 수준을 기대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지금 대출 금리가 좀 묘합니다. 지금 네. 이제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중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대출 금리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준 금리와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4%대, 5%대 이게 장기 고정 금리인데 이게 약간은 그렇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메리트가 많이 없어. 이거 이제 30년, 뭐 50년 납부해야 50년까지 되는데 되는 거니까요. 장기 고정인데 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라면 한 6개월 지나면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예, 있거든요. 화내겠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오히려 깨버리고 차라리 특례 보금자리에서 일반 대출로 갈아타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 당국에서 한번 살펴보죠. 지금 4%대, 5%대가 이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포인트 하나. 또 여러분들 특례 보금자리론 기대하시는 분들도 금리 부분 또 은행이랑 자기 신용 등급이랑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관련한 기사 하나 있는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준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네. 미분양 매입 임대죠. 네네. 지난해 말 기구 기준으로 6만 가구를 샀다. 주택 도시기금까지 투입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건설사 살리는데 이제 세금 쓰느냐 뭐 이런 논리도 같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잘하면 괜찮아요. 잘하면 괜찮은데 사실 이거 제 미분양이 6만이었고요. 예,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산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미분양이 이제 11월 달까지 5만 8천이었고요. 12월까지 6만 천이었는데 네. 일부인데 이렇게 많이 사주지는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도요. 그렇게 예. 돈이 많은 것도 예.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뭐 몇백 개부터 300개인가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늘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불만이 있냐면 일단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해결이 되면 괜찮아요.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택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또 저소득층이나 사회 보호해야 되는 약자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저는 찬성인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은 돈대로 쓰고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일부 건설회사들, 시행사들 배만 불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계획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다가 미분양이 났는데 우리 세금으로 그분들을 떠받쳐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6만 천이잖아요. 예, 현재 미분양이요. 예, 현재가. 작년 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개를 사줬다고 쳐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8만이 돼버리면 네. 만 개 사준 게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LH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산다면 어떻게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고 이건 최고 싸게 사야죠. 저렴하게 네.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후려치다시피 네.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우리 혈세가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사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저는 약간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빈살만처럼 돈이 많으면야 네. 까짓 거 뭐 이거 사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LH가 지금 빚덩어리거든요. 네. 안 그래도 빚덩어리인데 여기에 더 빚을 지워가지고 일부 건설사들 시행사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네. 왜 미분양이 생기느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에는 금리 문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뭐 문제. 해당 주택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해당 그리고 매력적이지 경쟁력이 않으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 장위자이나 다 좋아요. 뭐 네. 입지도 역세권에 대단지 다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난 것 같으면 저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런 아닌 단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혐오 시설이 있다든지 지나치게 고분양가라든지 여기는 그 가격에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사주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부 뭐 관계자도 있겠죠. 있는데 하여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네네. 이번에 미분양 주택을 이제 사게 됐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국회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쉽게 예.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네. 자칫 잘못 사면 소비자들의 또 외면을 받게 돼요. 아우 그 아파트 나 들어가기도 싫은데 왜 그런 걸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다시 뭐 전세 그게 주는 거야? 최악의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입을 하더라도 네. 진짜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파워풀한 또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일시적 2주택 이게 이제 3년으로 늘려줬는데 네네 3년. 이게 저는 그 3년이 그때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날 기준 3년 이후인 줄 알았는데 네. 뒤로 소급 적용해 줍니다. 소급을 3년을 하는 거예요? 예. 와, 그럼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 2주택 걸린 사람들 2년 걸린 사람들 또 3년으로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살아난 거잖아요. 이제 어? 근데 원래 3년이었어요. 원래 예. 3년인데 이제 규제를 하면서 1년 됐다가 2년 됐다가 이제 3년으로 됐는데 예.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쫓겨가지고 급매물로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하락을 좀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근데요. 네. 이제 2021년에 이제 말이에요. 네. 일시적 2주택자가 있어요. 네. 이분이 막 이제 마음을 졸여요. 이제 이러다가 나 원래 있었던 기존 집에서 2년 이상 살았는데 양도세 혜택도 못 받고 네. 막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급매로 던진 거예요.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됩니까? 정부만 믿고 그 정책을 따랐는데 그분은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현상.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최근에 급매물로 파신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약간 좀 화가 난다고 카페에 화가 올라온 나죠. 분이 화가 나죠. 아예 정부를 규제를 우습게 보고 괜찮아 풀어줄 거야 해가지고 버티는 1가 2주택인데 분들. 버텼다가 이번에 맞아요. 봐봐 3년 딱 뒤로 후퇴시켜주니까 가격 인하 안 하고요. 네. 나는 그냥 내 호가대로 부를래. 버틴 분들만 결국 혜택을 본 거 아닌가. 네, 이러다가 시장 좀만 올라가면 그분은 또 혜택을 엄청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또 가격 호가 올라가게 되면 또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작에 좀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일시적 2주택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다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게 나왔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 3년 나오니까 막 그 글들 중에서는 정치인 누구 중에 지금 집을 못 팔았다. 그래서 누가 못 팔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 뒤로 3년 해가지고 다 구제해주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규제의 신뢰성 뭐 무색하네요. 이렇게 이미 되면. 뭐 사실 정책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뭐 이전 정부도 5년 동안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고요. 예. 푸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원칙이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막 문제라고 했다가 지금 다 풀어버렸잖아요. 중과했다가 양도세 중과했다가 등록 임대 사업자를 안 해도 다 네. 풀어져 버리고 지금 이런 원칙 없는 규제를 할 때도 문제고요. 규제를 푸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깝고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주택자 중과가 무서워서 싼 값에 판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중과를 맞아서 양도세금을 낸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정부 말 잘 들으면 이게 바보 되는. 손해네요. 예. 결국에는 집 사지 마라 그래서 안 산 사람들 억울했고요. 예. 팔아라고 해서 또 파신 분들도 억울하는. 지금 또 그렇게 됐네요. 지금 그렇게 예. 돼버렸습니다. 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럽죠. 더 떨어지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나오나 이런 분들 위해 저희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부동산 특집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우리 김인만 소장도 함께 하십니다.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유비무한 부동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